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모든 주민들에게 추가 경기 부양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57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LA시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6달러 4센트로 또 인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뿐 아니라 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백신 카드 확인 지침을 위반하는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일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2,500명 아래로 떨어져 일주일 이상 지속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아리랑 아파트의 운영권 문제가 결국 법적 공방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미한국 노인회는 찰스 김 전 이사장을 연방의회 윤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모든 주민에게 경기부양금 1,100달러씩 더 준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인 듯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세수가 많이 거친 만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영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엄청난 규모의 추가 세수를 걷어들인 캘리포니아 주정부. 무려 457억 달러나 추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추가 세수로 주민들에게 직접 경기부양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의 지역구를 둔 브라이언 존스 주상원 의원이 경기부양금 지급을 먼저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주민 한 명당 1,125달러, 4인 가정에 4,500달러를 지급하자는 겁니다. 지난번 개빈 뉴섬 주지사가 내놓은 예산안에는 경기부양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월쯤 예산안 수정 작업이 예정돼 있어 다시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저소득층에서부터 중간소득계층까지 600달러의 경기부양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정부 관계자들은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가 경기부양금 지급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시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또 인상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입니다. 에릭 가세트 LA시장은 오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에서 16달러 4센트로 1달러 4센트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뿐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입니다. LA시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의 영향 때문에 최저시급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최저시급 근로자 60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식당이나 업소 들어갈 때 백신 접종 카드 제시하시나요? 정책을 위반하는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국은 위반 업소에게는 수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LA 한인타운에서 한인 식당을 차지한 30대 김두리 씨. 김 씨는 식당 직원이 허술하게 백신 카드를 검사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식당을 갔는데 검사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검사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으니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업주들은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면 일일이 백신 카드를 검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디까지 보여달라면 너무 시간도 걸리고 손님도 좀 안 컴포터블 할 것 같아요. 더구나 소규모 업소는 백신 카드를 검사할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즈니스 해도 못 먹고 사는데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인력이 안 됐어요. LA 카운티 보건국은 업소들의 백신 카드 검사가 느슨해지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aking care of every public health concerns, you can definitely give them a call to make a report or submit a complaint. 보건국은 백신 카드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을 경우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위반하는 업소는 먼저 경고를 받고 두 번째 위반 시 $1,000, 그리고 세 번째 걸리면 $2,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건국은 상습 위반 업소들에게 네 번째 위반 시부터 5,000달러의 최고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수주안의 일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2,500명 아래로 떨어져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방역 지침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풋볼이나 콘서트 같은 대규모 야외 이벤트나 학교 실외 활동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발표된 LA 카운티 내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3,400여 명으로 보건국장이 제시한 조건에 충족하려면 앞으로 수주가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퍼레어 보건국장은 실내나 식당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은 완화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리랑 노인 아파트 관리단체인 아리랑 하우스 이사회에 전원 퇴진을 요구해온 재미 한국노인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노인회는 찰스 김 전 이사장을 연방의회 윤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아리랑 노인 아파트 관리단체 아리랑 하우스 이사회의 퇴진을 요구해온 재미한국노인회. 최근 변호사 선임을 마치고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아리랑 아파트 운영권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수임했고요. 여러 군데 검찰청이라든가 이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치가 들어갈 거예요. 박건우 재미한국노인회장은 연방의회 윤리위원회에도 고발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김 전 이사장이 영김 연방하원의원의 가족이라는 점을 들어 연방의회까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연방 상하원 윤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연방 상하원의 위원들의 가족까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다 처리하는 윤리위원. 이에 대해 찰스 김 전 이사장은 이제 자신은 일반 이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재미한국노인회가 만약 소송을 제기하면 이사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리랑 아파트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면서 이제 조속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던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1년여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이삼현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의 어닝 쇼크에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74% 폭락했고 다우 지수는 1.45%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44% 떨어져 장을 마감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메타 플랫폼 주가는 26% 이상 급락하면서 기술주의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오늘 하락률은 역대 최대로 시가총액은 2,300억 달러 이상 증발했습니다. 광고 매출에 의존하는 스냅과 트위터 등의 주가도 크게 빠졌습니다. 스냅과 트위터 주가는 각각 23%와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3% 이상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스냅은 장 마감 후 첫 분기 순이익을 달성했다는 뉴스에 시간의 거래에서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줄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인 24만 5천 건보다 낮았고 2주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급증세가 꺾이고 기업들도 변이 바이러스 영향을 극복하고 있다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꾸준히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 특수부대 작전으로 IS의 수괴인 알쿠라이시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쿠라이시는 미 특수부대의 습격을 받자 스스로 폭탄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건물은 검게 그을려 있고 폭발로 인한 잔해가 사방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는 현지 시간 지난 3일 새벽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에 이슬람 국가 IS 수괴 알쿠라이시의 은신처를 급습했습니다. 알쿠라이시는 체포 직전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 부인, 자녀와 함께 폭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리아 민방위 단체는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최소 1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Last night's operation took a major terrorist leader off the battlefield, and it sent a strong message to terrorists around the world. We will come after you and find you. 이번 대테러 작전은 2019년 10월 미군 특수부대가 IS 수계 알-바그다디를 제거한 이후 최대 규모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 국무부는 알-쿠라이시에게 120억 원의 현상금까지 건바했습니다. In a final act of desperate cowardness, he, with no regard to the lives of his own family or others in the building, he chose to blow himself up. 지난해 8월 아프간 철군 과정의 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작전 수행 이후 백악관 상황실 사진을 공개하고 대국민 연설로 작전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LA 경찰이 한인타운 인근 실버레이크 지역에서 자전거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 20분쯤 2번 프리웨이가 끝나는 지점인 글렌델 블루버드와 알레산드로 길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회색 차량 운전자는 앞서 달리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자전거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뺑소니 차량은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현대 엘란트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살해금 $5,000를 내걸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스티브 강 KYCC 대외협력 디렉터가 LA시 도시계획위원회 커미셔너로 지명됐습니다. LA시는 센트럴 지역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커미셔너에 강 디렉터를 임명하고 최근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건물 건축과 부동산 개발, 그리고 주류 판매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센트럴 지역에는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미라클 마일 등이 포함됩니다. 강 디렉터는 LA 시의회 전체 표결을 거친 후 커미셔너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며 임기는 5년입니다. 스티브 강 디렉터는 LA 한인회 부회장과 한인민주당협회 회장 등도 역임하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시중에 풀리는 돈을 줄이기 위해 채권 매입 속도를 조절하는 등 미국에 이어 유럽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대처가 본격화됐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은 두 번째 인상으로 영국이 연이어 금리를 올린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만기 채권 재투자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보유 채권 규모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Given the current tightness of the labour market and continuing signs of greater persistence in domestic cost and price pressures, the committee judges that an increase in bank rate of 0.25 percentage points is warranted at this meeting.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다음 달 완전 중단하기로 한 코로나19 대응 채권 매입 속도를 더욱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연준도 다음 달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해 12월 회원국의 물가 상승률이 6.6%로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 차질 우려 등으로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90를 돌파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에서 초래된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금리 인상과 금융 긴축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네, 미국의 유가가 배럴당 $90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거래된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90 선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원유 공급 차질과 달러화 약세에 더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 선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겨울 스포츠 축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 열기가 예전 같진 않지만 이 91개국 선수들이 참가해 17일간 열띤 레이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하성용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이 오늘 밤 개회식으로 열전에 돌입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 도시에서 동학의 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베이징은 2008년 여름
개회식이 열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겨울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14년 전 15,000명이 참가해 4시간에 걸쳐 화려하고 웅장한 개회식이 펼쳐졌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개회식은 시간도 규모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3,000여 명이 참가해 하나의 세계, 하나의 가족이란 주제로 100분간 진행됩니다. 우리 선수단은 쇼트트랙 곽윤기, 김아랑 선수를 기수로 91개 나라 가운데 73번째로 입장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사흘간 짧은 봉송에 나선 성화는 경기가 열리는 옌칭 장자커우와 세계 7대 불가사의인 만리장성을 거쳐 오늘 베이징으로 돌아와 개회식장으로 향합니다. 我们将竭诚为世界奉献一届简约、安全、精彩的奥运盛会。 사상 첫 무관중 올림픽이었던 도쿄와 달리 베이징 경기장엔 관중 입장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여자 아이스하키가 시작됐는데 IOC가 무관중 방침을 바꿔 최대 5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면서 이곳 경기장엔 400여 명의 중국 관중이 직관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부터 현재까지 중국에 온 올림픽 관계자 가운데 300명 가까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여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선수단 확진자도 100명이 넘는데 다행히 한국 선수단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하성로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해 도쿄올림픽의 감동을 베이징에서 이어가기 위해 막바지 훈련이 한창입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베이징 올림픽 7개 종목 가운데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6개 종목에서 64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안방에서 열린 2018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 등으로 종합 7위를 차지했던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금메달 2개 이상, 종합 15위인의 진입으로 목표를 낮춰 잡았는데 이 목표를 넘어서기 위해 막바지 훈련에 한창입니다. 우리 선수들의 경기는 개막 다음 날인 내일부터 시작되고 전략 종목 쇼트트랙에서 곧바로 첫 메달이 기대됩니다. 내일 결승이 열리는 신설 종목 혼성계주에서 남녀 에이스 최민정과 황대헌을 앞세워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신설된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 개막하고 이제 다음 날 바로 메달이 나오기 때문에 선수들 모두가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잘하겠다는 의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은 출전 종목에 따라 베이징과 옌칭, 장자커우 등 3곳의 선수촌에서 철저한 방역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베이징 선수촌 근처에 급식 지원센터를 마련해 진천 선수촌 조리사들이 직접 만든 한식 도시락을 개막일인 오늘부터 하루 3번씩 공급합니다. 코로나 시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림픽만 바라보며 달려온 태극전사들이 그 땀의 결실을 맺을 시간이 왔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서대원입니다. 아침 등굣길에 나선 LA 페어팩스 고교 자매 2명이 폭행 강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의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학교 내 총기 난사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미시간주 옥스포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태 이후 교내 총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총격 위협 감지 시 학생들의 가방과 락커, 자동차 등의 수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도서관에서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키트를 배포합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14곳 이상 도서관에서 픽업 진단 키트를 배포한다며 사전 예약 없이 선착순 1인당 1개, 가족당 2개를 받을 수 있고 검사 뒤 받았던 장소에 가져다 주면 24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의 30개가 넘는 지역의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망됩니다. 주정부는 리치우드와 가필드, 호호커스, 마와 등의 지역 수도 공급 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발암물질인 과불합 화합물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도업체들은 수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정화시설 장비를 구입하는 등 대책에 착수했습니다. 비엔나에 거주하는 한인 2세 어린이가 NBA 경기장에서 미국 국가를 도창해 화제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인 줄리엔 리양은 지난달 23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위저지와 보스턴 셀틱스 게임 전 행사에서 미국 국가를 완벽하게 불러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줄리엔 양은 아메리칸 프로티지 성악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으며 특전으로 받은 뉴욕 카네기홀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지난 31일부터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주보건부는 지난달 21일부터 무료 코로나 키트 주문 웹사이트를 구축한 뒤 가구당 최대 5개씩 키트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이 쇄도하면서 물량이 동나 신청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 뒤 지난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시작했다며 많은 주민들이 신청해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잠시 숨을 참았기 때문에 전염이 되지 않는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이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NFL 경기에 참석해 찍은 기념사진이 논란이 되자 내놓은 변명입니다.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 정치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규정을 정했으면 주민 모두가 따르는 건 당연합니다. 정치인도 절대 예외일 수 없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